I'm so excited to be here at the Hashed office.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at the brand new office of Hash. They have just rebranded themselves, the office here in Seoul in Gangnam. And this is Ryan Kim. He is the Chief Accelerator Officer at Hash. 그러면은 Hash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잠깐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2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되게 친하게 놀고 공부도 같이 하고 뭐 사업 얘기도 같이 하고 서로 어드바이스도 주고받고 그런 관계였는데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이더리움 투자를 시작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투자에 대한 얘기만 엄청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텔레그램 그룹 만들어서 항상 얘기하고 그리고 뭐 가격이 오르면 막 좋아하고 떨어지면 막 싫어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초쯤 해서 가격이 엄청 이렇게 뛰어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는 그냥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가 펀드 혹은 이제 회사로서 뭔가 유의미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블록체인 파트너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룹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BPK라고 많이 이제 불렀고요. EOS IO 이제 ICO 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홍콩으로 날아가서 EOS IO의 약간 한국의 파트너십을 맺고 제가 돌아와서 그다음부터 이제 EOS.IO 코리아를 운영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BPK라는 이름으로 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그 위에 올라가는 앱들 뭐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오미세고 이런 회사들의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가면서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다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고 엔터프리니어다 보니까 그 회사들한테 많은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줬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생각에 해시드가 굉장히 많은 성공적인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콘을 아마 가장 성공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콘 같은 경우는 성공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콘은 일단 한국의 첫 번째 ICO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그 사람들이 크립토 커런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던 때에 그때 시기적으로 아이콘이 이제 ICO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딱 ICO한테 그 아이콘한테 관심이 집중하게 됐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조금 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되게 오랫동안 많은 회사들한테 제공하고 있었고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아이콘은 뭔가 그 기업들한테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면서 ICO가 굉장히 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하신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마켓플레이스나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블록체인의 그런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그 ICO나 뭐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보시는 어떤 특정한 분야가 있나요? 니시나 어떤 분야가 있나요? 저희가 연태까지는 좀 인프라 레벨의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 쪽을 많이 했었는데 뭐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이더리움, 뭐 퀀텀, 니오 그리고 EOS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더리움이 되게 좋은 화두를 던져준 건 맞는 거야. 맞아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하지만 지금 스케빌리티 이슈 때문에 많은 덱들이 여기 올라가고 싶어도
아직까진 그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들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엑셀레이션 할 때도 프로젝트들이 많이 물어봐요. 우리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 선택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뭔가 확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계속 찾고자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지켜봤고, 그 중에서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한테 좀 많이 투자를 해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좀 그래 왔다면 앞으로는 또 어느 순간부터는 대배 시대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뎁들이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라갈지 그 경쟁이 이제 시작될 거고,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그런 뎁들을 영입하기 위한 엄청난 경쟁이 또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결국에는 엔드 유저를 잡는 그런 프로젝트가, 과거의 어떤 사례를 봐서도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어떤 헤게모니를 다 장악했던 것처럼 엔드 유저를 장악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나타날 거고, 그런 서비스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더 경제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투자하는 큰 방향을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ICO 투자 자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라이테리아가 해시드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저희가 다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고, 그리고 엔터프리니어였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펀드를 보면은 어떤 VC 펀드 스타일이 있고 헤지 펀드 스타일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VC 펀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볼 때 일단 팀 많이 보고, 그리고 철학 많이 보고요. 그리고 기술 많이 보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블록체인은 되게 종교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 제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음만으로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큘레이티브하다고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혁신적인 거는 결국엔 이 탈중앙화에 대한 철학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철학을 잘 이행하는 프로젝트일수록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 팬들은 이제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잘못되면은 또 이제 이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잘 됐을 때 그 커뮤니티의 힘이 이 프로젝트가 메이저가 될 수 있는 포텐셜 파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팀 자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철학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그 철학을 가지고 그런 컨셉을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과 팀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친구들의 철학은 진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한 한 프로젝트 있으면 잠깐만 그 회사의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전 카이버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카이버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는 탈중앙화 거래소 컨셉을 가지고 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컨셉 자체는 지금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철학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결국엔 다양한 프로젝트와 계속 파트너십을 맺어나가면서 같이 성장하자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혼자서 요즘 거래소 알겠지만 네. 모든 돈을 다 빨아들이고 네.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커뮤니티 웨어스를 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많은 프로젝트하고 협업하면서 같이 가고 있어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선별할 때 ICO 투자를 할 때랑 포트폴리오를 선별할 때 좀 비슷한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하시는 거야? 아니면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인베스트먼트랑 엑셀레이션은 조금 다르지만 큰 컨셉에서는 비슷한데요.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엑셀레이션은 이 팀과 세컨 팀으로서 같이 일한다는 마인드로 저희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베스트먼트는 어떻게 보면 좋은 엔터프리너십과 좋은 팀이고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는 건데, 엑셀레이션 같은 경우는 같은 팀으로서 일하기 때문에 이 팀의 사람들과 우리 팀의 사람들이 같이 이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의 어떤 의견을 잘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그 팀들도 우리한테 또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레벨에서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해시드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해시드는 이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뭐 ICO에서 해시가 들어간다면 거의 막 성공의 도장 이렇게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해시드가 성장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사실 인베스트먼트랑 엑셀레이션을 계속 키워 나갈 건데요. 저희가 뭐 다른 데로 더 확장하고 싶고 뭐 더 규모를 키우고 싶고 이런 것보다도 이 두 가지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철학적으로 강한 회사, 기술적으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회사,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 그리고 정말 성공할 것 같은 프로젝트를 잘 찾아내고 키울 수 있는 회사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철학에 대해서 그 아까 철학이라고 말씀했는데 전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ICO 블록체인 ICO 프로젝트 분들을 코파운더를 그 인터뷰할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블록체인이랑 이 그 탈중앙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철학이 뭔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이 사람이 있는 이 컴퍼니에 대한 비전이랑 또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 김성호 Chief Accelerator Officer님의 그 개인적인 그 블록체인이나 뭐 크립토에 대한 철학은 어떤 건지 잠깐만 공유해 주세요. 결국 저는 커뮤니티가 하나의 이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떤 기존의 사회에서는 이 사회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자가 파워가 집중됨에 따라서 부도 어느 정도 집중되는 그런 효과들이 연대까지는 있었는데요. 블록체인에서는 모두가 다 그걸 저희는 커뮤니티 웰스라고 그러는데, 커뮤니티 웰스가 맥시마이즈 되는 그런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되게 못 살 때, 뭐 요즘은 진짜 히스토리컬하게 못 살 때는 조합 형태로 모든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런 주식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동인도 주식회사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의 이제 인력들 그리고 노동력들을 착취하려고 할 때 그런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들을 다 모아가지고 영국으로 다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주주자본주의인데, 그 주주자본주의의 역사는 대략 200년 가량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그러면 커뮤니티 웨스를 더 맥스마이즈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주주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한계를 깨고 우리가 다시 조화를, 어떤 커뮤니티 간에 아니라든지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 해시트의 비전이자 철학입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시간